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5장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방법에 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 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과 관련되어 어떠한 교육 방법과 교육용 언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 장에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 중 언플러그드 교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장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컴퓨팅 시스템의 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사고 능력. 보통 이것을 우리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부릅니다. CT는 컴퓨터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학습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고 능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과학 개념 전달보다는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프로그래밍 학습은 학생을 컴퓨터 과학자나 프로그래머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CT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프로그래밍 학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 외에 언플러그드인 활동이나 피지컬 컴퓨팅, 블록 코딩 등을 통해 CT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교육의 효과는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까요? 사고를 절차하는 과정, 보통 이를 알고리즘이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 등 창조 경제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화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의 각 요소들 간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해결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문제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접하게 되어 창의적 상호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과 팀별 프로젝트 수행으로 건전하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컴퓨팅 시스템의 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사고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수립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표현하게 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쪼개고 절차를 만들어 최적의 방법을 찾고 방법을 정리하여 유사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잘 표현하는 사고의 과정이며, 그 해법은 정보 처리 기사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자가 검색, 메일, 지도와 같은 컴퓨터 응용력에서 바탕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문제 해결 기법입니다. 결국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사용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란 다양한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정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에 있어 컴퓨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논리적으로 자료를 조직하고 분석하기, W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등의
추상화를 통해 자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적 사고. 일련의 단계를 통하여 해결책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계와 자원의 조합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다양한 문제들로 일반화하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양 능력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자신감을 배양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인내력을 증진합니다. 모호성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개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공동의 목표나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CT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사고 과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필요한 표현 방법, 예를 들어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눈으로 보기 쉽게 나타냅니다. 또한 복잡한 요소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해결에 필요한 변수들을 추출하여 적절한 해결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자동화입니다. 추상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해결 모델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여 인간이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반복된 작업이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은 알맞은 자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자료의 이해, 패턴 찾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자료 표현은 적절한 그래프, 차트, 글, 그림 등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분해는 문제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작은 문제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컴퓨터 알고리즘의 핵심적 개념으로 복잡한 문제를 계산 가능한 혹은 처리 가능한 작은 문제들로 나누고 그 각각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기법입니다. 추상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알고리즘 절차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단계입니다. 자동화는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 반복적이거나 지루하지 않은 지루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절차의 표현 또는 모델, 시뮬레이션은 모델을 사용한 실험 수행을 표현합니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사물을 이해하고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를 통하여 어떤 이론을 실험하고 관찰합니다.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 분야에서 실험을 통해 학습합니다. 병렬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구성합니다. 데이터의 생성과 표현은 사물과 그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존재함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생성과 표현의 개념을 연습합니다. 데이터로부터 정보의 수집과 표현은 데이터의 체계화, 조직화,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반복 실행과 호출은 반복을 통하여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고
해결하는 지를 이해함으로써 절차적 표현과 해결 방법을 학습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교육 단계와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한 교육입니다. 언플러그 활동이란 컴퓨터 없이 이진수 표현, 픽셀, 프로그래밍 언어 원리와 같은 컴퓨터 과학과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두 가지 도구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컴퓨터 과학과 두 번째 알고리즘과 컴퓨테이셔널 싱킹입니다. 먼저 컴퓨터 과학 부분은 뉴질랜드의 팀벨 교수 연구팀이 활발한 연구 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자료를 공개하였고 한국어로 번역된 책 놀이로 배우는 컴퓨터 과학이 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알고리즘과 CT는 2014년부터 알고리즘, CT와 관련된 언플러그드 활동이 주로 연구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 자료, 교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카이스트에서 만든 엔트리 보드게임 그리고 EBS 소프트웨어 놀자 첫 활동 등에서도 언플러그드 활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의 교육 과정과 사례 예시입니다. 알고리즘과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입니다. 수업 내용은 해당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놀이학습이고 놀이학습을 통해 개념을 이해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이를 작은 단위로 나누기,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기, 컴퓨터처럼 행동해 보이기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순차는 주어진 문제를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 앞에 있는 연필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써보세요. 단, 지금 손에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반복은 동일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합리적 이해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해주는 반복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업 내용과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념 쪽에서 보게 되는 디버깅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버깅은 벌레를 잡다라는 뜻이며 잘못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디버깅 전에 테스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테스팅은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이고 아마도 베타 테스팅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테스팅 용어와 동일합니다. 즉,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조작 관련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충격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이러한 테스팅 과정을 통해 찾아낸 오류를 잡는 과정이 디버깅인 것입니다. 조건은 구문의 실행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구문을 실행할지 실행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변수는 데이터로서 프로그램에서 연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벤트는 무엇인가 사건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키보드가 눌렸다, 마우스를 클릭했다 모두 이벤트가 발생된 행위이며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업 내용과 개념 중에서 추상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 정밀화, 추상화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밀화는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고 추상화는 보고 싶은 것만 그리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즉, 추상화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관점을 정하고 관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방을 잠을 자는 관점에서 설명해달라.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의 관점에서 설명해달라. 옷을 입기 위한 관련 물건의 관점 등을 설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관점을 통해서 해당 방을 추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방법은 알고리즘 학습 활동입니다.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방법을
잘게 쪼개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며 CT에서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전부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인 순차적 실행, 반복, 조건, 함수 등을 재미있는 게임 형태로 배울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org는 단계별로 자신의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그림을 그리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엔트리 로봇은 미로찾기 형식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라이트봇은 로봇을 도착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미션이 주어지며 버전에 따라서 다양한 학습자들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학습 활동의 교육과정과 사례의 예시입니다. 수업 내용은 해당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놀이학습이고 놀이학습을 통해 개념을 이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엔트리 학습 모두 관련 수업 내용이며 이를 통해 익히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개념입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전 PPT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트봇 학습 모드와 관련된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순차, 조건, 반복, 함수, 제기 등의 개념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코드.org 학습 모드 관련 수업 내용이며 이를 통해 익히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개념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 중에 중첩 반복문이 있는데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있는 형태입니다. 외부 반복문이 한 번 돌면 내부 반복문이 종료될 때까지 반복되고 이러한 행위가 외부 반복문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교육 방법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교육 활동입니다. C, 자바, 이러한 언어들과 같이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 언어가 아닌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게 고안된 언어이며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 도구들입니다. 국내와 국외의 도구들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국내는 엔트리, SICI, 플레이봇이 있고 해외에는 스크래치, 웹 인벤터, 앨리스, 러플 등이 있습니다. 각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리는 카이스트에서 개발되었고 블록 코딩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교육합니다. SICI는 한성대에서 개발되었으며 블록 코딩 방식으로 로봇 교육에 특화된 교육 플랫폼입니다. 플레이봇은 자바스크립트를 학습 도구로 삼고 있고 텍스트 기반 코딩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MIT에서 개발되었으며 블록 코딩 방식으로 손쉽게 게임,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는 MIT와 구글이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며 화면 디자인과 블록 코딩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대에서 개발하였으며 게임과 3D 애니메이션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도록 교환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러플은 컴퓨터 화면의 로봇을 파이썬 명령을 입력하여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스크래치와 엔트리 블록 코딩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와 엔트리의 대표적인 특징은 블록 코딩입니다. 블록 코딩이란 소스 코드를 바로 타이핑하지 않고 특정 코드가 정의된 이미지 블록을 드래그하고 조립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의미합니다. 블록 코딩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물리적인 세팅 오류나 문법 오류에 따른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를 즉각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래치와
그 엔트리의 장점들입니다. 스크립트와 엔트리의 장점으로서 첫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스크래치와 엔트리 모두 온라인에서 코딩이 가능하며 미리 오프라인 버전을 다운로드한다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 기능입니다. 각 홈페이지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자신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하드웨어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절차적 사고 능력,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문제를 수립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표현하게 하는 사고 과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단계와 도구들에서 교육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한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 학습 활동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교육 활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플러그드 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